전이저항, 부정적 전이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분석가는 주로 좌절하는 대상으로 기능한다. 이것은 그가 마중 혹은 배웅할 때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태도로 환자를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자가 카우치에 누워 있을 때에 분석가가 기능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환자가 그의 공격적인 반응을 언어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좌절과 충분한 만족감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한다. 환자에게서 전달되는 함축적인 메시지에 대한 분석가의 역할은 그의 모든 즉각적인 사고, 감정, 그리고 기억을 언어화하도록 그를 돕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얘기가 부정적 전이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분석가는 주로 좌절하는 대상으로 기능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코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적인 대상이 돼주는 것을 중요시하죠. 근데 스파슨스 얘기는 처음부터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통 생각하는 지지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그레션들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이 공격성을 표현하면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공격성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이분들이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너무 지지적인 태도로 내담자에게 너무 친절한 사람으로만 남아있어 가지고는 내담자들이 자기 안에 생겨나는 공격적인 것, 공격적인 자기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쌓여 있는 말하면 저수지에 지금 공격성이나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지금 가득 잠겨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표현돼야 치료가 되는데 우리가 너무 친절한 사람으로서만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이만 일어나는 경우에는 과거의 원대상에게 느꼈던 불만이나 분노나 이런 게 건드려져야 되는데 전이 속에 그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무도 이상적인 대상을 만든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내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을 만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ere and Now에서 여기에서 치료자에게 대해서 불만을 느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치료자에게 아무것도 치료자는 그저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이상적인 대상이라는 측면만 드러나게 되면 이분들의 공격성이 드러날 수 있는 부정적인 전이 발달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전이가 적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스파텐스가 쓰는 공감은 부정적인 전이나 긍정적인 전이나 양쪽 다 공감이 가능해요. 그 자이조적이거나 자동조적이거나 그러니까 내담자가 들어서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기분 좋은 것도 있는데 기분 좋은 것만 공감이 아니라는 얘기. 이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 있는데 이번에 기분 나쁜 정서에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 기분 나쁜 것을 더 풀어줘서 좋은 정서로 바꿔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 왜냐하면 부정적인 정서가 있게 되면 그게 나에게 치료자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기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이 생겨나는 걸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치료 속에서도 상담 속에서도 내담자가 자기에게 불쾌하게 느끼지 않도록 온갖 애를 쓰는데 그게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전이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이만 일어나면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전이가를 기반으로 부정적인 전이까지 함께 이게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서 안 된다는 것을 조금 강조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원문에는 to facilitate the prior development of negative transference, the analyst functions primarily as a frustrating object. 이 말이 이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전이의 조기 발달, 프라이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 조기에 발달하도록 부정적인 전이는 결국 일어나는데
너무 늦게까지 부정적인 저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붙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 조금 더 빨리 부정적인 전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분석가는 주로 좌절 대상으로 기능한다. 주로 좌절을 주는 대상, frustrating object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 내담자 입장에서 자기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는 프러스트레이 좌절을 주는 대상으로 우리가 기능. 근데 그게 프라이머리라는 게 주로 좌절을 주는 대상이라는 그 만족 중심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 정신적 환자 치료가 보통 신경적 환자 치료하고 굉장히 다른 지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코웃이 볼 수 있는 내담자의 한계는 자기애적 행동장애나 성격장애까지는 코웃의 이론 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받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나 보드라인 환자들은 코웃의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코웃은 주로 긍정적인 전유기식으로 물론 코웃도 그 좌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코웃 입장에서도 어쩌면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상담자가 공감에 실패하는 지점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담자가 점차 심리적인 기후를 형성해 나간다는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웃은 그런 점에서 이 좌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코웃의 후계자들 중에는 너무 그래피케이션 쪽에 혹은 지지적인 치료 쪽에 더 경도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웃션이라고 하지만 원래 코웃은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신 분이고 코웃의 후계자들 중에는 너무 어떤 공감이라는 긍정적인 전의 중심으로 이렇게 임상을 하시는 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현대정신분석과 달라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부정적인 전의의 출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이 있어야 내담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전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대상으로 기능한다면 어, 환자의 치료가 굉장히 늦어진다는 결국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부정적인 전이가 발현하는 기회가 굉장히 적으니까 이 어그레션들이 방출이 돼 언어로 적절하게 방출되는 훈련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내담자가 너무 상냥하고 예쁘고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상으로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긍정적인 전이는 얼마든지 발생하는데 긍정적인 전이만 가지고는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자기 얘기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족과 좌절이 적절하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래티피케이션, 만족적으로 사람들이 기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스파르탄스가 여기서 부정적인 전이의 조기 발달을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담자한테 무리하게 일부러 내담자에게 무리하게 기분 나쁘게 만들라는 도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성을 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내담자가 화나게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이 사람이 공격성이 발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발하진 않아야 돼요. 도발하지 않지만 우리가 치료의 세팅을 말하자면 치료에서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 왜 링 안에서만 레슬링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레슬링이 아니죠. 그러니까 치료 세팅이라고 할 때 보통 굉장히 단순하죠. 치료 시간에 맞춰서 오고 늦게 오지 않고 그리고 치료 시, 치료 시간이 45분이나 50분으로 정해 놨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나 오늘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 30분만 더 좀 저하고 같이 있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분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고 싶은 역전이가 우리가 막 생겨나요. 그럴 때도 그걸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시간을 꼭꼭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료에 계속 빠지는 경우에도 그걸 그냥 허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치료 시간이 다 됐는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치료에 올 수 없다고 이제 통보 왔을 때는 그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처음부터 어떤 계약이 어느 지점에서 24시간 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실제 오지 않더라도 치료비를 내야 된다거나. 근데 이제 아무리 계약을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그분이 실제 오지 않았는데 치료비를 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좌절이 생기죠. 이렇게 좋은 엄마였다가 갑자기 자기는 힘들어서 못 나왔는데 그 치료비를 내라고 할 때 좌절이 생기다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틀 전에 전화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약속 시간에 못 오겠는데 저는 주말밖에 없는데 선생님 일요일 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저분을 생각해서 내가 봉사해야 될 것인가. 근데 봉사한다는 의미가 치료의 세팅을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 상담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의 세팅을 공고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일부러 도발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하자면 법칙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이 생기는 자객적 환자라는 것은 엄마하고 자기하고 둘이만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엄마하고 나는 한 몸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든 다 도와달라고 이런 게 자객적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 심리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규칙 하에서 이렇게 사는 거다. 사회생활을 배워주는 거죠. 한편에서 이게 소셜라이제이션이라 사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분리개발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어린아이로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좌절을 겪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 되는 내담자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러 이분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좌절이나 공격성,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허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를 언어로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상담자가 느낄 때 내 내담자는 3년, 4년 오는데도 나한테 항상 예의 바르고 나한테는 항상 내가 무슨 얘기를 하건 다 순응하고 굉장히 협조적인 내담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나에게 노라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보통 현상 유지의 저항이라고 그래요. 스테이터스 쿼 리시스턴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둘이 편하게 있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지 않고 그냥 서로 한 몸으로 엉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분리개발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신분석 전체로 볼 때도 정신분석은 좌절에 의한 치료예요. 그래 만족에 의한 치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티피케이션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어떤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지만 이분들을 지나치게 만족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거나 지나친 어, 지나친 지지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치료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